이 책은 매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책인데 주변에서 사놓고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라면입니다. 오늘은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트렌드 코리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마케팅을 공부했다 보니 굉장히 자주 읽는 책입니다. 2008년부터 연말이면 항상 나왔기 때문에 마치 개그 콘서트가 주말이 끝났다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한 해가 끝났다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은 우리가 2020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로깅 영상을 배경으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2020년, 2021년 트렌드는 이랬습니다. 2020년에는 마이트 마이스, 2021년에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총 2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 20가지나 되는 주제를 제대로 전달드리기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머리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4가지로 다시 분리해보았습니다. 이 4가지만 들으셔도 큰 흐름을 아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트렌드 중 첫 번째는 언택트 가속화입니다. 언택트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비대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트렌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성장 중이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대면성, 대체성, 트렌드 부합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 전망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S형, 가속형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유형입니다. 이 S형에는 온라인 쇼핑, 호캉스, 홈트레이닝, HMR, OTT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대면 소비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은 하나의 변곡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층이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60 세대가 온라인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년층이 소비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언택트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는 집입니다.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하고 OTT 서비스로 영화 보고 원격으로 강의를 듣고 일을 합니다. 당연히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뷰티, 콘솔게임, RMR 활성화 및 보급화가 되고 있고 패션 명품 브랜드들까지도 집에 배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경험주의의 확대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님이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그리고 취미와 관련한 상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대비 이용 금액 기준으로 온라인 취미 클래스는 138%, 재능 공유 플랫폼은 10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운동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골프를 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운동의 다양한 형태를 콜라보레이션한 형태, 예를 들어 플로팅 요가, 선셋 요가, 루프탑 요가 등과 같은 운동들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방식에도 한 가지를 오래 쓰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써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정규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들이 많은 브랜드들에서 론칭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고 제품 거래량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의 경우 1일 사용자 수가 156만으로 쿠팡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1번가, 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선택 기준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보게 되는데 이때 기업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들을 함께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서포트 활동, 제품 출시 요구 등을 통해 브랜드에 직접 관여하는 팬슈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2018년부터 매해 평균 5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첵스 파맛, 닭껍질 튀김, 팔도 비빔면 액상 소스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가성비와 사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주로 구매하지만 본인이 애착을 갖고 있는 특정 제품군만큼은 사치를 부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고를 때 기업의 공정성, 선한 영향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 또한 발전된 기술로 완벽한 편리함만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녹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향, 구매 과정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입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통해 취향에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부터 음악을 추천하는 플로,
맞춤형 뉴스 서비스 노제우스, 신발 추천 서비스 펄핏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드 회사 또한 혜택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마케팅은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 개인을 아주 짧은 순간마저 마케팅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공간적으로는 편의점 배송, 마트의 배송 서비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 구매 후 포장을 뜯고 나서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삼성전자는 TV 포장 박스에 QR코드를 찍으면 선반이나 책꽂이 등으로 박스를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는 2019년 대비 418% 성장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손위치, 운전 방법 등을 통해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고 구글의 숍루프 서비스는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소개하면 단 몇 번의 클릭을 통해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눈을 감고 있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성향을 확고히 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크게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MBTI가 크게 유행했고 나만의 꽃 심기, 꼰대 레벨 테스트, 대학교 학과 테스트 등이 실검에 오르고 접속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을 유형화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준 집단의 소비에 참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마케팅 트렌드 때문에 기업들은 빠른 피보팅이 필요합니다. 본래 개인 맞춤이나 니치 마켓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덩치가 작은 기업들에게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로 대기업들 또한 빠른 피보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로 압축한 트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마저도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이 책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의상 4가지로 나눴지만 원래 책에 나와 있는 20가지 트렌드는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껏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트렌드 코리아가 전 국민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 책의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매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책인데 주변에서 사놓고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 잘못입니다. 트렌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미없는 책입니다. 당연히 서사 구조가 없고 하나의 레포트를 보고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 서적처럼 독자에게 명확한 지시사항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 소비 트렌드로 나와 있는 오늘 하루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이었다면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운동을 하자는 식의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뻔하긴 하지만 독자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이 챕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망 및 시사점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건강한 라이프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넥스트 오하온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조금은 두루뭉술한 시사점만 던지고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일반 독자보다는 마케팅이나 기획과 관련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일반 독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주부 혹은 사무직 회사원 혹은 생물학 연구원 혹은 백수인데 뭘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의 삶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렌드에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라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베스트셀러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 관련 레포트나 도서나 자료는 많습니다. 하지만 트렌드 코리아가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과 분석센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기획 쪽에 일하는 사람은 저의 추천 여부 상관없이 이미 무조건 읽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혹은 이런 분야의 지식을 얻고 싶어서 읽는 일반 독자는 매년 나오는 연간 잡지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 정도로 읽으면 훨씬 쉽게 읽힙니다. 또한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의 소비 성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몰랐던 트렌드나 상품을 보며 해보고 싶은 것을 찾는 데에 쓰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했던 플로깅도 책을 통해서 보고 실천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대한 저의 추천사는 매년 베스트셀러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얼핏 훑으면 어려워 보이는 책이지만 얼핏 읽으면 쉽고 유익한 책이다. 오늘 베라 맛보기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면이었습니다.